서울대학교 PAP연구소의 김성우입니다. 발표에 앞서 제41회 한국운동영양학회 중계학술대회에서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주제는 국민체력백 2015년에서 2019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성인의 회계식을 활용한 건강 관련 체력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스포츠 서비스 산업화 지원 과제에 개인 맞춤형 생애주기 스마트 피트니스 서비스 개발하는 과제에 지금 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역할을 말씀드리면 디렉스는 AI 플랫폼과 리빙랩을 구축하는 것이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서비스 모델 디자인과 시스템 통합, 그리고 딥메디는 영상 촬영을 통한 인체 예측, 건국대학교는 체력평가와 운동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편한 체력평가를 통하여 체계적인 운동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건강 관련 체력과 신체 수준은 종종 공용어로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건강 관련 체력은 신체 활동과 질환율 및 사망률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주기적인 체력과 신체 활동 평가가 공중보건에서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강 관련 체력 평가는 비용, 시간, 전문적인 테크니션, 측정 장비가 필요하므로 일상생활에서 측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근 건강관리 및 스포츠 과학의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임상과 현장에서 건강 관련 데이터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장비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성인의 측정하기 쉬운 변인들로 건강 관련 체력을 예측할 수 있는 다중 선형 회귀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데이터셋은 국민체력백에 있는 2015년에서 2019년 데이터를 활용하였고요. 남성 21만 613명, 여성 24만 6,020명으로 비율은 여성 54%, 남성 46%였습니다. 연령별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19세에서 29세에는 남성의 비율이 조금 더 많았고요. 30대에는 비슷하였고, 4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더 참여를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데이터셋에서 저희가 이제 회귀 모형을 분석할 데이터는 이제 베르노이 시행을 통해요. 70%의 데이터는 회귀 분석 모델에 사용을 하였고요. 나머지 30%의 데이터는 타당도 검사하는 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독립변인과 건강 관련 체력 변인들입니다. 독립변인들로는 성별, 연령, BMI, 체지방률을 독립변으로 저희가 선정하였고요. 종속변인인 건강 관련 체력 변인은 악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윗몸 일으키기, 최대 산소 섭취량을 예측을 하였습니다. 통계 방법입니다. 모든 데이터는 이제 평균과 표준 표차를 산출하였고요. 다중선형 회귀 분석은 스텝와이즈 방법으로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귀 모형의 기본 과정으로 선형성, 독립성,
자기공성성, 등분산성, 연속성, 정규성 이상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치 데이터는 일반적으로는 표준화 잔차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을 사용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해기 모형의 성능을 조금 더 증가시키기 위하여 스튜던트 잔차에 플러스 마이너스 2 여기서는 절대값으로 표현해야 하는데요. 절대값에 2 이상이 되는 값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타당도 분석은 평균 오차와 측정의 표준 오차를 보시는 공식을 통하여 계산을 하였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30%의 이제 타당도 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측정치와 예측치의 건강 관련 체력의 상관도를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모든 통계적 유의 수준은 0.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0%의 이제 해기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의 신체의 특성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데이터는 타당도 분석에 사용한 30%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신체적 특성입니다. 먼저 해기 모형에서 이제 독립변인을 종속변을 예측하기 전에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독립변인과 건강 관련 체력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며 따라서 이제 선형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표는 이상치를 제거하기 전에 해기식을 구한 결과값입니다. 해기 분석의 결과값을 보실 때는 결정계수와 SE인 측정의 표준 오차값을 가장 중요시 보는데요. 여기에 결정계수는 해기식의 설명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해기식의 정확도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측정의 표준 오차는 값이 낮을수록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력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어드테스트 이제 R스퀘어는 원래는 이제 N수가 적을 때는 보정을 해서 원래 값이 더 낮게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빅데이터다 보니까 보정을 하더라도 값은 똑같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력은 이제 0.71로 나타났고 표준 오차는 측정 표준 오차는 5.6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연성은 0.155, SE는 8.6으로 나타났고요. C덥은 0.55, SE는 10.63, 그리고 최전 수치량은 0.720, SE는 3.56입니다. 자, 다음 표를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상치를 제거한 후에 해기식을 다시 돌린 값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SR이 하고 옆에 숫자는 27번의 해기 분석을 다시 돌린 것입니다. 이상치를 27번 제거한 것이고 아래에도 횟수에 따라서 제거를 한 것입니다. 옆에는 최종적으로 남은 N수를 표시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어드테스트 이제 R스퀘어를 보시면 제가 밑에 추가를 했는데요. 제거하기 전 값에서 얼마만큼 증가를 하였는지 제가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0.870으로 이전의 이상값을 제거하기 전보다 0.160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SE 또한 마이너스 233 감소하여 3.27로 나타났습니다. 유형성의 경우는 0.298로 이전보다 0.143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SE 또한 2.96 감소하여 5.64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는 0.751로 이전보다 0.196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SE 또한 마이너스 3.19 감소하여 7.44로 나타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최대선 섭취력은 0.885로 나타났으며 이상값을 제거하기 전보다 0.165 증가하였고 SA는 1.79 감소하여 1.77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최대동 섭취량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악력과 뭐 비슷하게 나왔지만은 근데 유연성은 조금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타당도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자, 미네로는 이제 퍼센트 값이고요. 악력은 마이너스 4.33, 안자 위몸 앞으로 굽히기는 마이너스 14.92, 시덥은 마이너스 38.13, 최대한 수치량은 3.36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SA 또한 SA는 악력 5.61kg, 유연성 8.72cm, 위몸 일으키기 10.65개, 최대한 수치량 3.92mm/kg/m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좀 값이 크게 나타났다고 보일 수도 있는데요. 퍼센트 값이고요. 그리고 유연성이나 이제 윗몸 일으키기는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개수로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과 중에 마지막입니다. 30%의 데이터로 실측값과 예측한 건강 관련 체력의 상관도를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악력은 상관계소가 0.84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요. 유연성은 0.391로 마찬가지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0.74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요. 마지막으로 최대선 수치량 또한 0.84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습니다. 결론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성인에게 있어 악력, 근지구력, 심폐체력은 정정하겠습니다. 성별, 연령, BMI, 체지방률로서 설명될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기식을 이용하여 이제 건강 관련 체력을 예측하는 것은 이제 현장에서 코치, 운동선수, 그다음에 건강관리 전문가, 연구자, 일반인들에게 데이터 해석을 개선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실시간 유튜브 스트리밍에서 질문이 나왔는데요. 좋은 연구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연구에서 실제 분석에 사용한 70%의 데이터와 타당도 검증을 위한 30%의 데이터는 어떻게 선정하셨는지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앞서 처음에 발표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확률적으로 산출합니다.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그래서 이제 확률적으로 일괄적으로 이제 7대3을 나눠서 랜덤으로 저희가 산출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거 랜덤으로 선정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신체 특성에서 보시면 값을 보시면 여기 회귀 분석의 이제 평균 표준 편차 값들이랑 여기 타당도 분석한 평균 표준 편차 값들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통계를 돌려봤을 때도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이제 뽑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행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체력과 관련된 그런 회귀방정식과를 계산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있고 많이 논문으로도 게재되고 있는데 혹시 김성우 박사님께서 하신 연구가 이 기존의 이 회귀방정식 연구들과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혹여나 이거에 대한 특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게 가능할까? 이게 기본적인 이제 종속 변이들, 제가 아까 말했던 독립 변이들,
뭐 성별이나 연령이나 뭐 BMI나 체지방률로 체력을 예측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먼저 의문점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회귀 분석을 돌린 결과 선행 연구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시제의 특성을 가지고 회귀 분석을 돌려서 체력을 예측한 연구는 거의 없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변이를 추가해서 각 이제 뭐 윗몸 일으키기나 그다음에 뭐 유연성 같은 경우에 각각 다른 따로따로 이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연구에서는 이제 한 번에 전체에 대해 네 가지로 다 예측을 좀 더 높은 수치로 해서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던 거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말씀드린 학문적 가치로서도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필드용으로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논문을 투고를 2월 달에 투고를 했었어요. 제가 발표를 이거 하기 전에. 그런데 이제 좀 좋게도 국제저널에서 이제 프론티어스 인 피지올로지에서도 지난 주말에 이제 최종 업셋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필드에서도 뭐 지금 아까 생산기술연구원이랑 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현장에서도 좀 더 많이 가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